221번입니다. 자,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이 멍하고, 자, 이 방정식의 그래프의 바로 교점의 개수를 FR이라고 하자고 했습니다. 자, 구간 0에서 10 사이에서 이 FR이, 자, 여기서 변수가 R, 반지름이죠, 그죠? 자, R이 A1, A2, AN에서 무엇이다? 불연속이다, 이런 말이죠. 그럴 때, 자, 세 번째의 바로 불연속이 되는 반지름의 값의 제곱과 이 불연속이 되는 총 개수의 제곱의 합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A1보다는 A2가, A2보다는 A3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자, 반지름은 점점점 커가면서 불연속이 되는 그 반지름의 길이를 찾아보라는 뜻이 되겠죠. 즉, 세 번째 불연속이 되는 반지름의 길이와 전체 불연속이 되는 이 반지름의 개수를 찾아봐 달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원은 중심을 원점으로 가지고, 그죠? 반지름이 점점점 커짐에 따라서 이 그래프하고의 교점을 찾아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이 방정식을 그래프로 먼저 우리가 그려 두어야 되겠습니다. 즉,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죠. 그러면 우리는 이 무슨 그래프를 먼저 그리느냐 하면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4라는 이 그래프를 먼저 그려서 이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이 x 자리에 x-2가 들어왔으니까 이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만큼, 이만큼 평행 이동하는 그래프로 바꾸어 주면 되겠죠. 이해되나요? 이 X 자리에 X-2가 들어왔으니까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X에도 절대값, Y에도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를 우리 어떻게 그린다고 배웠나요? 바로 공통수학 2에서 배웠죠. 일단은 절대값이 없는 그래프를 먼저 그립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되죠? 자, x절편도 4가 되고 y절편도 4가 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이런 직선이 될 것입니다. 맞나요? 자, 이 직선을 그려놓은 다음에 무엇을 바로 x도 절대값, y도 절대값을 취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x도 양수, y도 양수인 바로 이 일사분면, 이 일사분면에 있는 이 직선만 어떻게 한다? x축 대칭을 한 다음에 또다시 전체를 y축 대칭을 하면 되겠죠. 물론 y축 대칭을 먼저 한 다음에 어떻게 이 전체를 무엇으로 X축에 대하여 이렇게 대칭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어떤 모양의 도형이 생겼나요? 바로 마름모 모양으로 생겼죠. 자, 그런데 이 기울기가 바로 마이너스 1, 1이 되기 때문에, 그죠? 대칭을 하면 기울기는 바로 어떻게 된다? 어, 부호가 반대로 바뀌잖아요. 따라서 여기 기울기가 얼마죠? 45도니까 여기도 얼마입니까? 45도죠. 그리고 여기가 수직이니까 여기도 45도, 여기도 45도가 되어서 여기가 모두 다 무엇이 된다? 수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직이면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으니까 결론적으로 마름모이면서 마름모를 넘어선 바로 뭐까지 된다? 정사각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되나요? 자, 그래서 이 그래프가 바로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 이꼴 4라는 그래프가 되는데, 자, 이 그래프를 바로 x 자리에 x-2가 들어왔으니까 x축으로 얼마만큼? 이만큼 평행 이동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모든 좌표 4,0과 0,4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4,0이겠죠. 여기는 0, 마이너스 4겠죠. 그리고 이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이 바로 중점이니까 모두 다 X축으로 이만큼 평이동하면
이 중점이 바로 얼마가 되고 이 대각선의 교점이 바로 2,0이 되면서 얘는 6,0으로 바뀌겠죠. 얘는 2,4로 바뀌어서 다음과 같은 이런 형태의 무엇이 생긴다? 바로 도형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절대값 x-2 플러스 4 절대값 x-2와 y도 절대값이 있는 이 플러스 4로 연결된 이 우리가 그래프를 먼저 그래프는 아니죠. 바로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이 y축과 평행하게 직선을 그었을 때 한 점에서 그래 이 도형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두 점에서 이렇게 교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프라고는 말을 못 하겠죠. 그죠? 바로 그래서 이것은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이 도형을 그려두었으니까 이제 원점을 중심으로 반지름이 R인 원가에 바로 교점의 개수를 찾아봐야 되겠죠. 따라서 FR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개수 함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개수 함수다. 따라서 우리는 자, 여기에서 반지름을 점점점 키워가면서 이 도형과 교점이 몇 개 발생하는지를 이제 체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먼저 반지름을 조금만 키워보면 중심은 0,0이니까 자, 이 뭐는 이 도형과 교점이 있나요? 교점이 없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 교점의 개수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기 위해서 이 X축을 이제 R축이라고 하고 Y축을 개수인 바로 FR축이라고 했을 때 반지름이 0일 때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반지름이 0인 것은 안 들어가죠. 얘가 바로 반지름이 0과 1 4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점점점 반지름을 키워가면서 교점의 개수를 찾는데 얘가 첫 번째로 이 도형과 만나는 경우가 언제가 되겠습니까? 점점점 키워가다 보면요. 바로 언제? 바로 여기에 A, B, C, D라고 표현했을 때 이 선분 AB 또는 선분 BC와 처음으로 접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지금 이 정사각형은 X축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맞습니까? 대칭이라는 걸 알겠죠? X축으로 기준으로 대칭이다. 왜? 대각선의 교점이 바로 2,0인데 2,0이 바로 무엇이다? X축 위에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포개어지니까 이 자체가 바로 X축에 대한 대칭인데 반지름을 점점 키우다 보면 바로 AB와 BC에 동시에 접할 때가 있겠죠. 자, 이때 교점이 이제 몇 개가 돼버립니까? 여기도 하나 발생하고, 여기 하나 발생하고, 여기도 하나 발생하니까 두 개가 발생하는 거죠. 맞나요? 자, 그래서 언제 두 개가 발생하겠느냐? 바로 반지름의 길이를 찾아주면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AB와 CD가 바로 무엇이 되니까? 접선이 되니까 여기는 바로 접점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접점까지 연결하면 반드시 수직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그러면 이 길이만 찾으면 되죠. 이 길이가 반지름이니까. 자, 그런데, 자, 얘는 바로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정사각형은 바로 한각이 90도인데 2등분 했으니까 여기가 45도겠죠. 그것 또한 이 기울기 자체가 얼마입니까? 바로 기울기가 1이죠. 그죠? 얘도 45도니까 바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네요. 따라서 1대 1대 루트 2가 되죠. 루트 2. 근데 이 루트 2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바로 0,0에서 마이너스 2,0까지니까 길이가 2잖아요. 그죠? 이 2를
루트 2에 해당하니까 1대 1대 루트 2면 1에 해당하는 것은 2를 루트 2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그죠? 2를 루트 2로 나누어 주면 바로 루트 2가 되어서 이 길이는 얼마가 된다? 루트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R이 얼마가 될 때? 루트 2, 즉 1.414 정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루트 2가 될 때, 루트 2가 되어버리면 그때서야 교점이 하나, 여기도 하나, 두 개가 발생한다. 자, 따라서 교점 두 개를 여기에 점을 꽝 찍으면 되겠습니다. 자, 반지름이 얼마가 될 때? 반지름이 루트 2가 될 때 바로 교점의 개수가 바로 두 개가 되고 그러면 반지름이 루트 2가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된다? 교점은 하나도 발생하지 않죠. 따라서 연계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천천히 할 테니까 잘 따라와 보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도 빵구뽕이 돼야 되겠죠. 그죠? 맞나요? 그리고 여기는 새카맣게 칠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점점점 키워봐야 되겠죠. 그죠? 점점점 키워보다 보면 반지름을 조금만 더 키워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교점이 몇 개 발생하나요? 눈으로 확인 한번 해보시면, 자, 여기에 한 개 발생하죠. 여기도 한 개 발생하고, 여기도 하나 발생하고, 여기도 하나 발생하죠. 자, 색깔이, 자, 중복돼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항상 대칭성으로 생기겠죠. 그죠? 따라서 일단 몇 개씩 생긴다. 자, 반지름이 루트 2를 벗어나는 순간 이제 몇 개씩 생긴다. 네 개씩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반지름이 루트 2를 살짝 루트 2보다 조금 큰 순간부터 몇 개의 교점이 생긴다. 바로 네 개의 교점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다가 자, 언제 교점의 변화가 있을까요? 잘 한번 관찰해 보면 이 원이 딱 누구를 지날 때 바로 마이너스 2,0을 지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하나, 여기 하나와 여기 하나, 이 마이너스 2,0과 합쳐서 몇 개의 바로 교점이 생긴다? 세 개의 교점이 생긴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따라서 이때는 반지름이 얼마가 되는 거죠? 바로 0,0과 마이너스 2,0까지의 길이니까 딱 2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지름이 딱 2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2라고 한다면 그때 교점은 몇 개 생긴다? 3개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때의 바로 반지름 2일 때의 교점이 3개가 생기니까 그러면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된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된다? 계속 4개로 이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지금 우리가 이 R의 값에 따른 바로 교점의 개수를 그래프로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반지름이 2보다 조금 크면 어떻게 되나요? 조금 커버리면, 자, 어떻게 되죠? 여기서는 만나지 않으니까 결론적으로 몇 개의 교점이 생긴다? 두 개가 생기겠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생길 것입니다. 자, 따라서 2를 벗어나는 순간 교점이 몇 개 다시 생긴다. 바로 2보다 큰 경우를부터 다시 교점이 두 개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러다가 원을 계속 키워가다 보면요. 자, 어떤 변화가 있느냐면 그래프가 이 A점을 지나기 전에 바로 이 원이 누구랑 먼저 만나게 된다? 바로 AD 선분과 CD 선분, 즉 이 직선과 먼저 만나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 선분과 먼저 만나게 되기 때문에 이때 교점은 이제 몇 개 될까요? 여기 접했으니까 하나 접하는 경우 여기 두 개, 여기 세 개, 여기 네 개가 생기는 거죠. 즉 이 AD와 접할 때가 바로 다시 네 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AD와 접할 때는 자, 반지름의 길이가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원점에서 이 접점까지 뭐 한다? 연결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바로 무엇이 된다? 이 AD가 바로 접선이 되니까 수직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직선은 수직이니까 이 AD 직선은 기울기가 얼마죠? 마이너스 1이잖아요. 따라서 여기에 각이 몇 도가 된다? 45도. 그럼 여기도 45도, 여기는 수직이 되니까 이 삼각형 또한 1대 1대 루트 2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6이잖아요. 그럼 루트 2가 6에 해당하니까 바로 2대 1에 해당하는 것은 6을 루트 2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얘는 얼마가 된다? 바로 3 루트 2가 되겠네요. 6을 무엇으로? 루트 2로 나누면 되겠죠. 1대 1대 루트 2니까 그죠? 길이가 6인 것을 루트 2로 나누면 이 길이가 바로 3 루트 2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3 루트 2가 딱 되는 순간 바로 교점의 몇 개가 된다? 4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3 루트 2를 한 이 정도로 표현하고요. 3 루트 2를 이 정도로 표현하고 그때 교점이 몇 개가 된다? 4개가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이전까지는 몇 개입니까? 계속 2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그 이전까지는 2개가 되니까 이렇게 계속 2부터 시작해서 누구까지? 3루트 2까지는 자,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되고요. 여기는 구멍이 빵구뽕, 빵구뽕이 나야 되겠죠. 그리고 3루트 2가 딱 되는 순간 교점이 몇 개 나온다? 4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런 문제일수록 여러분들이 자, 기본을 가라앉히고 천천히 그림을 그려가면서 여러분들 관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조금만 한번 키워볼까 해도 조금만 키워보면 이제 A점과 만나기 전 A점과 만나기 전입니다. 자, 이때는 교점이 몇 개 생기겠습니까? 자, A점과 만나기 전에 보면 여기에 AB에서 여기 하나 만나죠. 선분 AB와 하나 만나고요. 자, 그리고 그림이 조금 작지만, 그리고 선분 AD와 여기서 하나 만나면서 이쪽으로 이 길이보다 더 길기 때문에 어떻게 2점을 만나겠죠. 따라서 여기서 3개 만나니까 이 아래에서도 몇 개를 만난다? 3개를 만나겠죠. 따라서 이 3루트 2를 조금 벗어나는 순간부터는 몇 개를 만난다? 바로 위에 3개, 아래 3개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몇 개를 만나게 된다? 6개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3루트 2보다 어떻게 될 때? 반지름이 조금 커지면 그때부터 6개를 만나다가 어떤 점을 지날 때? 딱 A점을 지날 때. 자, 딱 A점을 지나버리면 자, 어떻게 될까요? A점에서 하나, 그리고 여기서 2개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도 하나가 발생하고 C에서 만나니까 이때가 바로 얼마가 된다? 4개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4개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다시 4개로 돌아오니까 이때가 언제인지를 또다시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4개로 어떻게 돌아와 버린다는 거죠. A점을 지날 때. 맞습니까? 그러면 바로 원점에서 A까지의 거리가 바로 반지름이죠. 그러면 원점에서 A까지의 거리는 바로 여기 A가 2,4니까 직각삼각형을 생각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이 길이가 2잖아요. 이 길이가 4가 되겠죠. 그러면 1대 2대 얼마 돼야 되죠? 루트 5잖아요. 루트 5. 근데 1이 2에 해당하기 때문에 얘는 반지름이 2 루트 5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얼마가 될 때, 2 루트 5가 될 때, 2 루트 5가 될 때 딱 몇 개가 생긴다? 4개가 또 되는 거죠.
그러면 조금 전에서도 앞에서 했지만 이 2 루트 5가 되기 전까지는 몇 개가 돼야 된다? 계속 6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전에는 계속 6개가 되다가 2 루트 5가 되는 순간 딱 몇 개가 되겠다? 4개로 이렇게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조금 어떻게 2루트 5보다 더 크다. 그러면 A와 만나지 않으면서 더 커지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제 교점이 몇 개 나오겠습니까? 더 커버리니까 여기 하나와 여기 하나 딱 2개밖에 없겠죠. 딱 2개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2개밖에 없다가 이제 2개로 계속 가야 되겠죠. 2개로 계속 가다가 자, 이 원이 누구와 만날 때? 딱 6,0과 만날 때겠죠. 6,0과 만나버리면 맞죠? 6,0과 만나버리면 교점이 몇 개 되버립니다. 이 점 또 하나가 되겠죠. 따라서 6,0이 된다는 말은 반지름이 얼마가 될 때이다? 6이 될 때이죠. 이 원의 반지름이 6이 될 때니까 자, 6이 될 때 바로 몇 개가 되니까 한 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6이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되겠다? 자, 계속 2개로 이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느낌 뭡니까? 자, 그래서 6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2개가 되다가 6이 딱 되는 순간 몇 개가 되어버린다? 한 개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6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 반지름이 6보다 더 커버리면 자, 이번은 이 정사각형과 만나는 바로 교점이 발생하지 않겠죠. 따라서 그 이유는 계속 몇 개가 된다? 0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도 구멍을 빵긋뽕을 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바로 FR의 바로 무엇이 바로 그림이 그래프가 이런 형태의 개수 함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나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통해서 봤을 때 불연속점이 몇 군데가 나옵니까? 그 불연속점을 한번 적어보면요. 자, 우리가 0보다 큰 범위에서 누구까지? 10까지를 생각하니까 10을 또 제외해 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사실 얘도 영원히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는 10까지라고 했으니까 그죠? 10까지만 이렇게 10은 또 이 꼴이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6에서 10까지만 바로 모두 다 0개, 10 되기 전까지는 0개가 돼서 이게 정확한 바로 교점의 개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표현해 보면 불연속이 되는 X, 그 R점을 찾아보면 첫 번째 A1은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반지름이 루트 2가 될 때겠죠. 그러면 A2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가 될 때겠네요. 자, A3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3 루트 2가 되죠. 그리고 A4는 얼마 된다? 2 루트 5가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A5는 바로 6이 된다는 것입니다. 양 끝점은 포함시키면 안 되겠죠. 그죠? 0과 10이 빠졌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경계가, 이런 불연속점이 언제 발생합니까? 직선과 접할 때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점을 지날 때 불연속점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불연속점의 개수는 몇 개가 된다? 5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럼 A3는 바로 무엇이죠? 바로 반지름이 3 루트 2일 때니까 바로 정확한 정답은 3 루트 2를 제곱하고 n은 5개니까 5를 제곱한 것을 합이 되겠네요. 그럼 얘는 18 더하기 25가 되어서 최종 정답은 바로 43이 이 문제의 최종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우리가 여기 루트 2나 지금 3 루트 2나 2 루트 5 같은 게 지금 특별한 바로 점이 반지름이 되는데
자, 이 직선과 접하고 접했잖아요. 그리고 이 점을 지날 때가 될 것인데, 자,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직선과 0,0과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자, 기울기의 1인 직선은 X축과 이루는 각이 45도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발견해내면 1대 1대 루트 2로 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잘 한번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222번입니다. 자, 이 닫힌 구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에서 정의된 함수 y 꼴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그려두었죠. 자, 이럴 때, 자, 같은 닫힌 구간에서 자, 두 함수 g와 h를 새롭게 정의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f가 지금 직선으로만 이루어져 있죠. 그죠? 그런데 보기를 보니까 바로 g의 0에서의 극한값, 그리고 이 hx의 절대값 함수의 극한값, 0에서 연속성, 그리고 이 절대값 함수와 gx, 이 그래프와의 바로 곡골 형태가 되죠. 그죠? 이것의 x 이꼴 0에서의 연속이니까 우리는 그냥 정의로 가기보다는 선생님이 판단할 때는 바로 이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려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래프만 그린다면 쉽게 처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럼 여기서 먼저 GX부터 그래프를 그려볼 것인데, 자, 이 패턴이 되게 많이 모의고사에 출제되는 패턴이거든요. 이 GX는요, 여러분들 너무 절대값이 나왔다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그래프를 생각할 때 이 구조가 많이 나옵니다. 이 절대값이 나왔으니까 이 fx가 만약에 양수인 구간은 어떻게 알아? 그대로 fx가 나오니까 어떻게 되겠죠? 2fx가 되는 것입니다. 양수면 그대로 나오니까 2fx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fx가 무슨 구간일 때, 음수 구간일 때는 어떻게 된다? 얘가 마이너스 fx로 나오죠. 따라서 fx 마이너스 fx니까 무엇이 된다? 0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GX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느냐? 양수 구간일 때는 fx를 2배 해주고, 음수 구간일 때는 모조리 다 뭐 해줘라? 바로 0으로 바꾸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선생님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요. 자, 일단은, 자, 쉬운 것부터. 자, 이 fx 그래프가 이 생각을 우리가 할 때 y 꼴 fx와 y 꼴 0으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y 꼴 fx가 y 꼴 0이라는 바로 무슨 축? x축보다 아래쪽에 있을 때는 이 gx 그래프는 모두 다 무엇이 된다? 바로 y 꼴 0이 됐다는 거죠. 즉, 아래쪽에 있으니까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은 모두 다 무엇으로 0으로 바꾸어 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바꾸어 버리겠다는 뜻이죠. y꼴 0을 그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fx가 x축 아래에 있는 부분. 반면에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0인 것까지 생각했을 때 그럼 얘는 조금 전에 같은 방법으로 y꼴 fx 그래프가 바로 y꼴 0인 x축보다 위에 있거나 자 만나는 것까지는 자 이 fx 값을 몇 배 해줘라 2배 해줘라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y 값이 0이잖아요. 그럼 y 값이 0인 것을 2배 해봤자 0이니까 여기는 이렇게 새카맣게 그대로 칠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구멍이 빵뽕이 나야 되고요. 그러면 2분의 1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x가 0일 때는 y 값이 2분의 1이죠. 즉 0보다 크잖아요. 그럼 그 값을 몇 배 해줘라? 2배 해줘라. 다시 말해서 2분의 1을 2배 하면 얼마가 되나요? 1이 되겠죠. 따라서 이 점은 여기 1에 찍힌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어지고 이 2분의 1을 2배 하면 1이니까 여기에 찍힌다는 말이겠죠. 자, 그런 다음
이 부분은 직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직선으로 되어 있을 때는 여러분들 직선을 두 배 해도 직선이죠. 직선을 두 배 해도 직선이니까 이 직선으로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문제를 그래프로 그리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직선을 두 배 하면 여전히 직선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얘가 1차 함수일 때 1차 함수를 두 배 해봤자 1차 함수죠. 기울기와 y절편만 달라지는 거죠. 즉 기울기를 몇 배 해줘라, 두 배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만약에 fx가 2x 플러스 1이라고 해보세요. 여기에서 두 배를 해봤자 4x 플러스 2가 되니까 원래 fx의 기울기 2가 몇 배 된다? 두 배 돼서 기울기가 4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여전히 실수배를 해도 1차 함수는 여전히 1차 함수 직선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그래프를 그릴 때 바로 경계값만 생각해서 그림을 그려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직선을 그리기 위해서 경계값을 생각할 때 비록 여기에 구멍이 나 있지만 구멍이 나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얘에서 x 이퀄 0에서는 여기가 0이 되어야 되는데 두 배 해봤자 0이죠. 그러니까 이 왼쪽은 여기가 그대로 되는 거고요. 오른쪽은 1의 함수값이 지금 2분의 1이었잖아요. 그 2분의 1을 몇 배 하면 두 배 하면 1이 돼야 되죠. 따라서 여기와 맞는 이 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가. 그러므로 이 0,0과 1,1을 이렇게 이어주면 바로 이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가 되겠다? 바로 gx 함수 그래프가 된다는 것입니다. 직선이라서 실수배를 해도 여전히 직선이므로 우리가 양 끝점만 생각해서 양 끝점만 그 y 값을 바꾸어 준 다음에 직선으로 연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원래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였죠? 1분의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었잖아요. 그걸 두 배 하니까 기울기가 얼마 되었다? 1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조금 예쁘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둔다면 바로 GX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이런 형태로 그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GX를 그려보면요. 우리가 기억은 바로 나오겠죠. 자, GX 함수의 X 이퀄 0에서의 극한값은 좌극한이 어떻게 되죠? 0이 되고 우극한도 0이 되니까 바로 극한값은 0이 된다는 것을 바로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정의대로 바로 좌극한, 우극한을 직접 우리가 계산해서 처리할 수도 있지만 이 문제상 그래프를 그리는 게 훨씬 빠른 풀이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지금 그래프 그리는 연습도 하면서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HX를 이제 그려야 되겠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HX는 FX와 F-X죠. 자, 우리 F-X는 X 자리에 무엇을 대입했다? 마이너스 X를 대입했으니까 바로 원래 FX 그림을 뭐 했다? Y축 대칭한 거죠. 따라서 원래 FX 그래프와 바로 이 FX를 Y축 대칭한 그래프를 두 개 뭘 하라? 더해 달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fx가 직선이니까 1차 형태잖아요. 1차를 y축 대칭해도 어떻게 됩니까? 1차가 되겠죠. 그리고 1차와 1차를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1차가 되겠죠. 아니면 자, 기울기의 부호가 다르다면 바로 상수함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차와 1차를 더해봤자 1차 아니면 상수이기 때문에 상수함수도 직선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래프로 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fx를 한번 잘 보면요. 여러분들이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한번 대입해 보세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 경험인데요. 이 경험상으로 선생님은 이런 문제를 풀어봤으니까 경험상으로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얘가 f 마이너스 x가 되고 얘는 fx가 되죠. 그럼 fx 더하기 f 마이너스 x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hx가 되잖아요. 그러면
h의 마이너스 x는 바로 hx와 같죠. 따라서 hx는 뭐가 된다? x와 마이너스 x가 같다는 거. 바로 이 마이너스가 감쪽같이 사라지잖아요. 따라서 y축 대칭 우함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hx 그래프는 y축 대칭 우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도 하나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그릴 때 편하겠죠. 그죠? 자, 외우지 말고 여러분들 경험상으로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바로 원래식과 동일하니까 이 hx 그래프는 y축 대칭 그래프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y축 대칭 함수의 그래프가 좋은 점이 뭐죠? 바로 이 y축의 오른쪽만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오른쪽만 그려주면 왼쪽은 뭐 하면 된다? 접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하나 체크했다면 그래프 그리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y축의 오른쪽만 먼저 그리기 위해서 fx와 f-x를 대해야 되니까 자, 이 오른쪽에 fx는 여기 지금 있잖아요. 그죠? 이 직선이니까 자, 이 f-x의 오른쪽은 이 직선을 어떻게 일단 y축 대칭하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직선을 먼저 y축 대칭하면 얘가 여기에 새까맣게 칠하면서 여기는 구멍이 방금 뻥이죠. 자, 이 직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직선 자체가 바로 y꼴 f의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죠. 자, 지금 왼쪽은 그리지 않는 이유 알겠죠? y축 대칭 함수이기 때문에 오른쪽만 그려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 두 직선을 더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직선과 직선을 더해도 직선이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했지만 양 끝점만 우리가 생각하면서 더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0에서의 함수값이 2분의 1이었으니까 자, 2분의 1과 이 f 0도 2분의 1이고 얘도 f 마이너스 0이 0이니까 2분의 1이니까 2분의 1과 2분의 1을 더하면 얼마가 되면 되겠다? 1이 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다음 우리가 얘 2분의 1은 이제 1이 되었으니까 빼버리고요. 이 직선 두 개만 더 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가 비록 구멍이 나 있지만 우리가 구멍이 채워졌다고 생각하고 자, y값 0과 마이너스 1을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데 구멍이 빵구 뻥이 나야 되겠죠. 그 다음 1에서 체크하면 여기는 1이고요. 여기는 1이고 얘는 미안합니다. 여기는 2분의 1이고요. 여기는 무엇입니까? 0이죠. 2분의 1과 0을 더하면 뭐가 된다? 2분의 1이 되니까 자 1에서의 바로 h의 1, h1의 함수값이 바로 2분의 1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두 직선을 뭐만 해주면 되겠다? 연결만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얘가 무슨 그래프라고요? hx가 y축 대칭이니까 결론적으로 이 반대쪽과 연결해서 바로 이 그래프가 바로 뭐가 된다? 바로 hx 그래프가 된다는 것입니다. 1과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은 바로 1이 되고요. 자, 그리고 0에서의 함수값은 1이 되면서 0에서 좌극한 우극한이 모두 다 마이너스 1이 되는 다음과 같은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 그림을 이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선생님이 그려두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HX 그래프를 그려두었으니까 절대값 그래프를 그리는 거 쉽겠죠? 어떻게? 절대값 그래프는 X축 아래쪽 부분을 위쪽으로 접어 올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점은 그대로 있고 이 마이너스 1이 1로 가니까 이 그래프 여기 있는 V자가 이 위로 들어가면서 마이너스 1이 1에 가야 되니까 딱 채워지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걸 알겠습니까? 저 W 모양 형태의 바로 HX의 절대값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니 결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GX는 0에서 불연속이죠. HX도 0에서 불연속이잖아요. 그런데 HX의 절대값은 어떻게 돼버립니까? 여기 아래에 있는 부분이 위로 올라가서 기존에 있던 점이 이용되어서 채워져 버리니까 이 자체가 무엇이 됐다?
연속 함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므로 이 hx의 절대값 그래프는 0에서 연속이 맞습니까? hx는 연속이 아니지만 hx의 절대값 그래프는 연속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래프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디귿은 우리가 바로 곱골의 연속성을 조사하는데 이 x 이퀄 0에서 조금 전에 니은에서 했지만 이 hx는 바로 뭡니까? x 이퀄 0에서 연속이죠. 그런데 dx는 어떻습니까? x 이퀄 0에서 무엇이죠? 불연속입니다. 불연속 함수와 연속 함수가 곱해져서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역할이 중요하다? 바로 연속 함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죠. 기억나나요? 그런데 이 x 이퀄 0에서 연속인 걸 따지는데 gx가 0에서 불연속이면 이 hx의 절대값 그래프, 이 그래프가 바로 x 이퀄 0에서 연속이니까 연속이지만 반드시 y 값이 얼마가 되어야 된다. 0이 되어야 된다. 즉 hx의 x 이퀄 0에서의 바로 y값, 즉 y값이 0이 되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y값이 얼마가 되어버리죠? 1이 되어버리니까 얘가 순수한 이 연속성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죠. 얘가 반드시 함수값이 0이 되어야 되는데 0에서의 함수값이 0이 되어야 되는데 0에서의 함수값이 1이 되었으므로 이 곱골의 바로 함수는 x 이퀄 0에서 연속이 아니라 무엇이 되어야 된다? 불연속이 되어야 된다. 이 연속 함수가 자기 역할을 완벽하게 못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죠? 바로 y값, 즉 함수값이 0이 되어야 되는데 1이 되었으므로 바로 연속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직선으로 우리가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 또 gx와 hx도 자, 보기는 절대값이 있고 마이너스 x가 있으니까 좀 불편했지만 실질적으로는 gx 그래프는 이렇게 간단하게 그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hx는 바로 y축 대칭 우함수이니까 한쪽만 그리면 반대쪽은 바로 접으면 되겠죠. y축으로. 그리고 전체 절대값은 아래쪽을 위로 접어 올리면 되니까 이 문제를 수식으로 푸는 것보다는 그래프를 그려서 푼 이유를 꼭 한번 기억해 보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223번입니다. 자, 이 연립부등식을 만족시켜주는 정수 x의 개수를 fa, 즉 개수 함수가 되네요. 자, 이럴 때 옳은 것만 찾아달라고 합니다. 자, 이 모두 다 이 FA, 즉, 이 개수 함수에 대한 자, 연속성, 또 대칭성, 그리고 디귿은 여러분들 보면 해석이 되나요? 바로 이 개수 함수의 바로 A 이꼴 KS의 우극함과 KS의 함수값이 같지 않은 바로 K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FA의 그래프만 그려낸다면 쉽게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연립 부등식을 먼저 처리해야 되겠죠. 자, 위에 있는 거는 바로 2차 부등식인데요. 어떻게 됩니까? 바로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로 간단하게 인수분해가 되어서 이 위의 식의 바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3과 2의 바로 무엇이 된다? 사이 범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마이너스 3과 바로 2의 무슨 범위가 된다? 이런 사이 범위가 되고 자, 양쪽 끝은 구멍이 빵꾸 뽕이 나야 되겠죠. 이런 바로 범위 안에 있는 x 값을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안에 바로 우리가 정수의 개수니까 정수를 한번 우리가 표현을 해본다면 마이너스 3부터 시작하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과 0과 1과 이렇게 정수가 일단 이 식에서는 4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아래 있는 부등식도 우리가 처리를 해줘야 되겠네요. 아래 있는 부등식은 여러분들 이거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나요? 자, 1, 1에 마이너스 a가 a와 1로 이렇게 된다면
자, 곱해서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되면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되어서 자, 인수분해 되는 꼴이 되겠죠. 그럼 얘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x 마이너스 a 그리고 x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이거에 바로 뭡니까? 사이 범위가 되는데 이퀄까지는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사이범위고 이꼴은 있지만, 자,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은 a고,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이 부등식의 범위는, 자, 마이너스 1은 꼭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1은 들어가면서, A가 자 오른쪽에 있는지 저 마이너스 1보다 큰지 마이너스 1보다 작은지 아니면 마이너스 1인지에 따라서 맞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 두 개의 연립부등식의 해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를 조금 직선으로 예쁘게 그려놓은 다음에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이 A의 범위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니까 A가 자, 예를 들어서 이쪽에 A가 있다고 합시다. 자, 먼저 A가 여기에 있다면 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안에 자, 정수는 몇 개 있습니까? 바로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두 개가 있겠죠. 마이너스 3은 구멍이 나 있으니까 포함되지 않아서 자, 두 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A가 어디까지 오면 계속 두 개가 될지를 고민해 보면요. 자, 여기 마이너스 3은 구멍이 나 있으니까 만약에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사이에 A가 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A가 온다면 정수는 여전히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두 개죠. 그럼 마이너스 2가 되어도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2가 되어도 두 개네요. 맞습니까? 야, 따라서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바로 FA가 얼마 된다? 정수가 두 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마이너스 2보다 조금 커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만 커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가 되니까 마이너스 2보다 커버리면 자, 정수는 마이너스 1 하나밖에 없겠죠. 이해되나요? 그러면 계속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자, 얘가 마이너스 1이 되어버리면 마이너스 1이 되어버리면 이 선 하나밖에 안 되겠죠. 저 A가 마이너스 1이면요. 이 두 식이 똑같기 때문에 x 플러스 1의 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아서 이 알맹이의 제곱이 0보다 작을 수는 없잖아요. 즉 같은 x값,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 1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때도 바로 이 정수의 개수는 몇 개밖에 존재 안 한다? 하나밖에 존재 안 하겠죠. 자, 그러다가 A가 더 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커버리도 한 개밖에 존재하지 않다가, 자, A가 0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가 0이 돼버리면 마이너스 1은 들어가잖아요. 0이 돼버리면 이제 여기도 새카마니까 몇 개가 돼버린다? 마이너스 1과 0 두 개가 돼버리죠. 자, 따라서 마이너스 2보다 크고 A가 누구보다 0보다 작을 때까지겠죠. 그때는 바로 정수의 개수가 몇 개가 됐다? 한 개가 돼버리고 0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시 두 개가 되겠죠. 0부터 시작해서 자 어디까지 가면 두 개가 될까요? 자, 일단 여기에 마이너스 1은 정수 한 개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어디까지? 1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버립니까? 1이 되어버리면 이제 정수가 몇 개 되어버리죠? 마이너스 1과 0과 공통부분 안에서 마이너스 1과 0과 1, 세 개가 되어버리네요. 그래서 1보다 작을 때까지는 바로 A에 바로 이 공통범위 안에 있는 1보다 작을 때까지는 마이너스 1과 0의 정수 두 개가 존재하면서 이제 A가 1보다 커버리면 1일 때부터 시작해서 세 개가 되는데 1보다 커버리면
여기 2가 구멍이 빵꾸 뽕이 나왔기 때문에 2가 되어도 2는 들어가지 않으니까 3개죠. 그래서 2를 넘어가도 여기에 A가 있어도 2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정수가 몇 개 됩니까? 3개 돼버리고요. 그래서 A가 1보다 크거나 같아 버리면 FA는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영원히 3이죠. 그죠? 2가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3이 된다. 자, 따라서 FA를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그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시면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2개이고요. 마이너스 2까지죠. 마이너스 2와 0 사이에서는 1개가 되겠습니다. 자, 0부터 시작해서 1까지는 2개가 되고, 자,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모두 3가지가 되니까 얘가 바로 FA 함수 그래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FA를 그려놓으면요. 쉽게 풀 수 있죠. FA는 0에서 불연속이죠. 끊어져 있으니까 불연속입니다. FA 그래프가 직선 A 이퀄 M, 즉 여기 우리가 보통 X축이 X면 바로 X 이퀄 M인데 여기는 바로 X축이 A축이니까 A 이퀄 M에 대하여 대칭이 되도록 하는 실수 M이 존재합니까? 얘가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되나요? 대칭이 될 수가 없죠, 그죠? 따라서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집합 K가 원소인데요. A가 K에 대한 우극한 값을 구해봐 달라는 거죠. 그죠? 그때 함수값과 다른 거. 즉, 함수값과 K는 A 값이잖아요. 그죠? 자, 함수값과 우극한 값이 다른 거죠. 극한값과 다른 게 아니고 우극한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런 원소가 2개인지를 물어보는데 우리가 연속 구간에서는 어떻습니까? 연속 구간에서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모두 다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 이 문제는 연속 구간에는 우리가 찾을 필요 없죠. 불연속점에서 찾을 때 우극한과 함수값이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그 마이너스 2에서는 우극한이 얼마입니까? 1이죠. 우극한이 1인데 함수값은 얼마예요? 바로 새까만 부분이니까 바로 2가 되니까 다르다. 맞죠? 그래서 일단 K는 누구는 된다? 마이너스 2는 된다는 것입니다. 자, 0에서도 불연속인데요. 0에서의 우극한 얼마죠? 2고 함수값 얼마입니까? 2죠. 얘는 같다는 것입니다. 불연속이지만 우극한과 함수값은 같다는 거예요. 그럼 1에서도 어때요? 우극한은 3이고 바로 우극한도 3이고 함수값도 3이죠. 따라서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때 우극한과 함수값이 다른 바로 실수 K값은 누구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바로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일 때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K값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개가 아니라 몇 개가 되다. 바로 K가 마이너스 2 하나가 되겠죠. 그죠? 하나가 되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가 1이 되어서 자, 이 디귿 문장은 어떻다? 틀린 문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이 문제는 기억만 참이고 나머지 2개 니은 디귿은 모두 다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 정수개수를 찾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부등식은 범위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데 두 번째 부등식에서 A의 범위에 따라서 정수의 개수를 여러분들이 카운트해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224번입니다.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일 때 루트 x보다 크지 않은 바로 작거나 같은 최대의 정수. 우리 많이 들어봤죠? 이 표현이 바로 루트 x의 바로 무엇이다? 가우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그때의 최대의 정수를 바로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바로 fx라고 한다. 자, 따라서 fx는 루트 x의 가우스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되겠죠. 자, 이때 x가 0 이상 100 미만이죠. 여기에서 이 합성함수가 불연속이 되는 x값을 모두 찾아보라고 하네요.
자, 우리가 그러면 불연속이 되는 지점을 찾기 위해서는 바로 불연속이 되는 후보값을 먼저 찾아야 된다고 했죠. 바로 불연속이 되는 점에 무엇을 먼저 찾는다? 후보를 먼저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후보. 그 후보를 찾아서 그 후보를 각각 하나씩 연속이 되는지를 모두 다 체크해 주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 fx를 또다시 f에 합성했죠. 자기 자신의 합성을 했으니까. 자, 알맹이 함수는 무엇이 되고요? 바로 fx가 되고, 껍데기 함수도 무엇이 된다? 바로 fx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f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원래 가우스 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자, 가우스 x일 때 x의 가우스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모든 정수에서 불연속이 된다고 했죠. 그리고 정수가 아닌 지점에서는 다 연속이 되면서 자, 그래프 모양이 무엇이 된다? 계단 모양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은 x가 아니라 루트 x니까 루트 x가 바로 정수가 되는 값을 먼저 찾아봐야 되겠죠. 얘가 정수가 되는 지점에서 무엇이 된다? 바로 불연속이 되니까. 자, 그러면 루트 x가 정수가 된다는 말은 바로 이 x 자체가 뭐가 돼야 된다? 바로 완전 제곱수가 돼야 되죠. 제곱수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0부터 출발하는데, 자, x가 제곱수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1의 제곱인 1, 맞죠? 2의 제곱인 4, 3의 제곱인 9, 맞나요? 4의 제곱인 16, 맞죠? 5의 제곱인 25, 6의 제곱인 36, 7의 제곱인 49, 8의 제곱인 64, 9의 제곱인 81. 이게 바로 제곱수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모두 다 뭐가 된다? 불연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x가 1일 때는 바로 이 fx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1이 되고 x가 4가 되면 얘가 2니까 바로 2가 되겠죠. 그러면 이 x가 1과 4 미만까지는 모두 다 1점 얼마의 값을 가지니까 그죠? 가우스 값은 얼마가 된다? 바로 1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먼저 이 fx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면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보시면 1일 때는 루트 1이 1이니까 바로 1의 값을 가지겠죠. 1에 대한 루트 x의 바로 이 fx 값은 1을 가지고요. 자, 4가 되면 루트 4니까 2가 되겠죠. 2에 대한 가우스 값은 2잖아요. 그러면 9일 때는 루트 9가 3이니까 3에 대한 가우스 값은 얼마가 되죠? 3이 되잖아요. 그러면 0과 1 사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 루트 0과 1 사이. 루트 0은 0이고 루트 1은 1이니까 루트 0에서 루트 1 사이는 모두 다 0점 얼마가 되니까 바로 무엇이 된다? 0일 때는 0이고요. 이렇게 0의 가우스 값을 갖겠죠. 자, 1과 4 사이일 때는 바로 x가 1과 4 사이일 때는 얘가 약 1점 얼마니까 가우스 값이 모두 다 1의 값을 갖는다. 4와 9 사이는 루트 4가 2고 루트 9가 3이니까 4와 9 사이 x값이 4와 9 사이일 때는 모두 다 2점 얼마의 값을 갖기 때문에 가우스 값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루트 81은 9고요. 루트 100이 얼마입니까? 10이잖아요. 그러면 루트 81이 9고 루트 100이 10이니까 그 사이는 모두 다 9점 얼마를 가지겠죠. 따라서 그 값의 가우스는 9가 되니까 이런 형태로 되고 자, 100에는 구멍을 빵구뻥, 0에는 구멍을 채워놔야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x값이 1일 때, 4일 때, 9일 때부터 해서 이 제곱수일 때가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불연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알맹이 함수 fx의 불연속점 후보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바로 이 알맹이에 대한 불연속점 후보가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일이 다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껍데기에 의해서 바로 불연속이 되는 것은 자, 껍데기는 F잖아요. 그러면 껍데기에 대한 정의역은 누구입니까? 바로 Fx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누가 fx가 뭐가 될 때, 1이 될 때, fx가 4가 될 때, 이런 의미가 되겠죠. 저 껍데기에 의해서 불연속이 되는 후보는 결론적으로 fx가 무엇일 때, 1일 때, fx가 무엇일 때, 4일 때, 이래 되겠죠. 껍데기에 대한 바로 정의역은 fx, 즉 fx의 y값 자체가 이 껍데기 함수로 보면 바로 x 값이 되니까 맞죠? 알맹이 fx가 무엇이 될 때, 9가 될 때, 알맹이 fx가 뭐가 될 때, 16이 될 때 이렇게 나가는데 이 fx는 커봤자 얼마까지밖에 없죠? 9까지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아래쪽 부분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바로 알맹이가 16이나 25나 36이 되는 것은 없으니까 이 부분은 제외시켜줘서 요것들이 모두 다 뭐가 된다? 바로 불연속점 후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후보가 너무 많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그렇게 되는 A의 값의 합을 구하라는 것은 몇 개뿐이라는 것이겠죠. 나머지는 모두 다 연속이 되어 준다는 것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또 다시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y꼴 fx와 y꼴 1이 같은 맞죠? 바로 x 값이니까. 자, y가 1이 되었을 때 이 fx와 만나는 점은 1에서 누구까지죠? 4 미만이겠죠. 따라서 1에서 누구까지다? 4 미만. 4가 된다는 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4가 될 때는 사실 이 fx가 4가 된다는 말은 얼마가 돼야 되죠? 16부터 되겠죠. 16. 즉 16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25까지가 모두 다 fx가 4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는 16부터 시작해서 누구까지다? 25 사이가 되고 자, 9일 때는 그럼 결론적으로 81부터 시작해서 얼마 사이다? 100 미만까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이 줄이는 바로 이 1부터 81까지와 또한 1 이상 4 미만, 16 이상 25 미만, 81 이상 100 미만도 못이 된다. 불연속점의 후보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나요? 그러면 우리는 1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1에서의 바로 무엇을 자, 이 합성함수의 좌극한 함수값 우극한을 찾아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f의 fx잖아요. 그죠? 그러면 x가 1로 가까워질 때 좌극한 그리고 함수값 그리고 우극한을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합성함수이니까, 맞죠? 누구의 상태를 확인해야 된다? 바로 이 알맹이 상태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이 알맹이가 어디로 가든지 이 알맹이의 값을 찾아주는 거 아니고 알맹이의 상태를 찾아줘야지 다음 우리가 껍데기 함수의 이 알맹이 자체의 상태가 정의역이 되기 때문에 극한값을 찾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림으로 보면 여러분들 1에 대한 좌극하는 얼마죠? 0이죠. 0인데 어떻습니까? 딱 0이죠. 어때요? 0보다 큰 쪽에서 오는 게 아니고 0보다 작은 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딱 0입니다. 이 fx는 딱 0이 되는 거예요. 딱 0. 이해되나요? 그러면 fx가 딱 0일 때, 딱 0일 때, 자, 이 함수값 자체는 그냥 f0의 값을 읽어주면 되니까 f0의 값은 얼마가 됩니까?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다음은 x가 1일 때의 함수값이니까 그냥 우리는 무엇을 바로 이 fx는 그대로 무엇을 읽으면 된다? x 이꼴 함수값, 즉 얼마가 되죠? 딱 1이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함수값이 지금 그래프상으로 1에서야 함수값이 딱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다시 우리는 F1의 값을 찾으면 되니까, 그죠? 바로 이 알맹이의 치역이 껍데기 함수의 정의역이 되니까 F1의 함수값은 1이 되네요. 벌써 얘는 어떻습니까? 다르죠. 따라서 바로 x 이퀄 1일 때는 바로 뭐가 된다? 불연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1에 대한 우극한도 한번 보면요. 자, 1보다 큰 쪽일 때는 어떻습니까? 자, 딱 1이죠. 이게 또 딱 1이 되겠습니다. 딱 1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F1의 값이니까 1이 되니까. 자, 우극한과 함수값은 같은데 자극한하고 다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x 이퀄 1에서는 뭐가 된다? 불연속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에서 해봐야 되겠다? 자, 4일 때를 해봐야 되겠죠. 그죠? 자, 4일 때를, 자, 우리가 계속 적기가 불편하니까 4에 대한 자극함, 4에 대한 함수값, 4에 대한 우극한을 생각하면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바로 이 알맹이의 상태를 확인하면 되니까 알맹이 상태를 천천히 확인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4S의 좌극하는 무엇이죠? 4S의 좌극하는 1이네요. 맞죠? 4S의 좌극하는 딱 1이죠. 자, 따라서 얘가 딱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대로 함수값 먼저 체크해 볼게요. 4S의 함수값은 딱 2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4에서의 우극한은 딱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F1의 값, 그리고 F2의 값, 바로 F2의 값을 바로 껍데기 함수의 극한값이 되겠네요. F1의 값이 얼마죠? 1입니다. 1이죠. F2의 값도 얼마죠? 1이죠. F2의 값이 1이니까 결론적으로 x 이퀄 4일 때는 좌극한 함수값, 우극한이 모두 다 같네요. 같기 때문에 x 이퀄 4에서는 바로 무엇이 된다? 연속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불연속점을 찾기 때문에 바로 연속이니까 탈락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누구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 바로 9를 x 이퀄 9일 때를 가지고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x가 9보다 작은 값, 딱 9인 함수값, 9보다 큰 바로 우극한을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9보다 작을 때는 어떻습니까? 9보다 작을 때의 fx는 어떻게 되죠? 딱 2가 되겠죠. 딱 2가 되고, 자, 9일 때의 함수값은 딱 3이네요. 9일 때의 우극한도 딱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바로 껍데기 함수의 f2, 그리고 f3, 그리고 f3이 바로 좌극한 함수값 우극한이 되겠습니다. F2는 얼마라고요? F2는 1이죠. F3도 1이죠. 자, 따라서 자, 2일 때 X가 9일 때도 바로 뭐가 된다? 연속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니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써본다면, 자, 이럴 때가 일일 때가 무엇입니까? 불연속이 되고, 4일 때와 9일 때는 무엇이 된다? 연속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X가 16일 때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이걸 하면서 여러분들이 눈치를 빨리 차려야 되는데, 자, 봅시다. 자, 16일 때니까 16일 때를 자극한 16일 때의 함수값, 16일 때의 우극한을 생각하는 거죠. 그럼 16일 때의 좌극한은 fx의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좌극한은 얼마 되겠죠? 3이 되겠죠. 좌극한은 딱 3이 되고 우극한과 함수값은 모두 다 얼마가 되겠다? 여기에 이제 4가 되겠죠. 맞나요? 둘 다 딱 4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F3과 F4와
F4의 값을 찾아야 되는데 F3은 얼마죠? F3은 1이죠. F4는 2입니다. F4는 2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 좌극한 값과 함수값이 다르고 우극한하고는 함수값이 똑같죠. 따라서 이때가 바로 뭐가 된다? 불연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니 여러분들이 잘 보면 지금 어디에서 떨어지게 됩니까? 어디에서 불연속이 되나요? 즉 x 이꼴 1일 때가 1일 때 바로 불연속이 되고 맞죠? 그리고 여기가 4라는 말은 실질적으로는 x 이꼴 얼마? 4의 제곱이 16이 될 때 그렇게 된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여기 9에 해당하는 것은 9의 제곱인 81일 때 바로 무엇이 된다? 불연속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나요? 왜냐하면 이 x가 25일 때는요. 25에 대한 자극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딱 4가 되겠죠. 그런데 25일 때의 함수값과 25일 때의 우극한 값은 딱 옵니다. 그럼 4와 5를 보세요. 4와 5는 어때요? 함수값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연속이 되는 거예요. 36일 때는 얼마가 되죠? x가 36일 때는 자극한이 5가 되겠죠. 함수값과 우극한은 6이 됩니까? 그럼 5와 6도 여기 사이잖아요. 그럼 똑같이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에서 갈라진다는 거죠. 9가 되면 얘가 뭐가 되고 딱 9가 되고 맞죠? 딱 9가 되고 얘가 딱 9가 됐다겠죠. 그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81일 때 생각해야 되겠죠. 81의 1 때의 좌극하는 얼마가 된다? 바로 8이 되겠죠. 얘가 8이 된다는 것입니다. 81일 때의 좌극하는 8이고 81일 때에 바로 함수값과 우극하는 9가 되어서 바로 거기에서 바로 이 함수값이 F8은 얼마가 되고 2가 되는데 F8은 여기서 2가 되는데 F9니까 F9는 얼마가 되어서 3이 되어서 그때 또 불연속이 되고 이 모든 곳에서는 모두 다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면 연속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므로 이 범위가 되게 많지만 여기에서도 실질적으로 1에서 4 미만까지 모든 실수를 다 해본다고 해도 당연히 어디에서만 나타날 수가 있다. 이 바로 4와 9가 되는 여기서 끊기잖아요. 그죠? 4와 9가 되는 여기서 끊기니까 1과 4의 제곱 16과 9의 제곱 81에서 바로 불연속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는데 몇 번만 해보면 여러분들 감이 올 거예요. 아시겠나요? 따라서 그렇게 불연속이 되는 A 값은 1과 16과 81이 되어서 이 세 개를 모두 다 더하면 이렇게 더하면 97이 되니까 최종 모든 A의 값은 얼마가 된다? 98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불연속점 후보를 찾아서 그 불연속점 후보 중에서 바로 연속성을 또 조사해 줘야 된다는 좀 번거로운 일은 있지만 같이 한번 이 문제를 통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225번입니다. 자, 함수 fx는요, 0보다 작은 쪽에서는 바로 y꼴 x 플러스 1이라는 기울기가 1인 바로 직선이 되고요. 0보다 큰 쪽에서는 y꼴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6인 바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인 바로 직선이 되겠습니다. 이 함수에 대하여 함수 fx와 f의 x-a 두 함수를 자, 곱해 놓은 곱꼴이죠. 이 함수가 x 이꼴 a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의 값을 합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직선이니까 간단하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죠. 자,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바로 y축 왼쪽에서는요. 자,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1이니까 여기 새까맣게 칠해놓고 여기가 1이고요. x절편 또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리고 x가 0보다 큰 쪽에서는요, y절편이 얼마가 된다? 6이 되면서 기울기가 바로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바로 x절편은 y값이 0이 되는 x값은 얼마가 되겠다? 18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그래프가 바로 무엇이다? y 꼴 fx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fx는 x 이꼴 어디에서? 0에서 불연속이에요. 자, x 이꼴 0에서 불연속인데 f의 x-a는 fx 그래프를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디에서 불연속입니까? 원래 함수가 0에서 불연속이었는데 평행 이동하면 a만큼 이동하면 자, 얘도 어디에서 바로 x 이꼴 a에서 바로 무엇이 된다? 불연속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럼 얘는 무엇입니까? x 이꼴 0에서 불연속입니다. 자, 그러면 둘 다 이 fx는 0에서 불연속이고 x 이꼴 a 이 f의 x 마이너스 a는 x 이꼴 a에서 불연속이 된다는 거예요. 즉 불연속 함수와 불연속 함수를 곱해 놓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라는 말이 아니고 어디에서 바로 x 이꼴 a에서 연속이 되는 것만 찾아달라는 거죠. 그러니 바로 이 fx-a가 평행 이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를 한번 평행 이동을 한번 한 이 정도로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렇게 평행 이동을 했다고 가정하면 바로 여기가 구멍이 빵구뽕, 구멍이 빵구뽕이 되어서 바로 여기가 바로 뭐가 된다? 바로 A가 된다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러니 이 x 이꼴 a에서 연속이 되도록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자체가 x 이꼴 a에서 불연속이니까 이 fx가 역할을 잘 해줘야 되겠죠. 이 fx가 어떻게 되면 되겠습니까? 얘가 a에서의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다르기 때문에 자, 이 전체의 곱골인 함수가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이 fx가 바로 x 이꼴 a에서 함수값이 얼마가 되어야 된다? 바로 0이 되어야지만 전체가 0의 극한값을 갖고 함수값을 갖기 때문에 연속이 되겠죠. 그러면 FA가 0이 되는 지점은 지금 눈으로 확인했을 때 마이너스 1과 18이죠. 아, 그래서 X축으로 얼마만큼? 18만큼 평행이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원래 fx의 그래프를 어떻게?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평행이동을 하면 얘가 바로 무엇이 된다? y 꼴 f의 x 마이너스 18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a가 18일 때 여기서 바로 불연속이 났는데 불연속인데 이 fx 자체는 18에서 y 값이 얼마입니까? 0이니까 여기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다르지만 이 y 꼴 fx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모두 다 0이 되어서 이 x 꼴 18에서 무엇이 될 수 있다? 연속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A 값은 바로 양수 값으로서는 18이 하나 있고요. 자, 음수 값으로는 누가 하나 있겠습니까? 마이너스 1이 하나 있는 거죠. 이 그래프가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새카맣고 여기가 빵구뽕인데 여기가 바로 A가 되죠. 그러면 이 f의 x 플러스 1이 되겠죠. 걔는 이 바로 x 꼴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지만 fx의 함수값이 x 꼴 마이너스 1에서 0이기 때문에 좌극한 함수값, 우극한 모두 다 0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바로
x 이꼴 a에서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a 값이 얼마가 되면 되겠다? 18과 마이너스 1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조심할 것이 뭐냐면, 자, 우리가 0이 되는 지점이, 0이 되는 지점이, FA가 0이 되는 지점이 18과 마이너스 1이라서, 어떻게 보면, X 이꼴 10, X축으로 18만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A가 0일 때도 한번 생각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얘가 A가 0일 때를 생각한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fx 곱하기 A가 0이니까 fx가 되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얘는 fx의 무엇이 된다? 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즉, fx의 제곱이라는 것은 이 전체를 제곱하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몇 차 함수가 되어버린다? 2차 함수가 되어버리겠네요. 그러면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서는 y 꼴 x 플러스 1의 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니까 꼭지점이 바로 마이너스 1,0이 되겠네요. 그리고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인데 0을 대입하면 1이 되니까 자 여기가 바로 y 값이 1이라면 그래프가 이렇게 바로 2차 함수 형태가 y축 오른쪽에 그려지고 여기는 새까맣게 칠해주면 되겠네요. 자, x가 0보다 큰 쪽에서는 이 2차 함수를 그려주면 되니까. 자, 이 2차 함수는 여기가 비록 마이너스지만 제곱을 해보면 9분의 1x 제곱이 되기 때문에 자, 아래로 볼록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알맹이를 0으로 만드는 x 값이 바로 무엇이니까? 바로 꼭지점의 x 좌표니까 바로 얼마가 돼야 된다? 18이 돼야 되겠죠. 자, 18을 조금 멀리 갖다 놔야 되지만 여기를 18 정도로 한다면 0일 때의 함수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6의 제곱 36이 되어서 이렇게 여기가 36이 되겠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하고 여기는 36까지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 형태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따라서 A가 0일 때의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니까 바로 이 A가 0에서의 연속성을 조사해야 되겠죠. A를 0으로 봤을 때 생각했으니까 바로 0에서는 뭐가 된다? 불연속이 되니까 바로 A가 0은 될 수 없다는 것. 이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줬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여기서 A 값은 18과 마이너스 1만 되므로 두 개의 합은 17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